요즘 뉴스 하나하나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불안해집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고 청년 실업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국가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정치는 극단적으로 갈라졌으며 동맹이던 나라들은 관세와 제재로 서로를 압박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지금은 위기가 아니라 위기로 가는 과정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이미 질문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정상적인 상태일까? 지금 세계는 명확한 전쟁이 없어도 항상 전쟁 직전 같은 긴장 속에 있습니다. 경제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정치적 결정 하나가 시장을 흔들며 그 부담은 늘 다음 세대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에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과거의 한 애니메이션 장면을 다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에 방영된 심슨의 한 장면은 유럽 위기를 풍자하는 뉴스 화면으로 시작됩니다. 그 뉴스 자막에는 짧지만 강렬한 문장이 등장하죠. 유럽이 그리스를 이베이에 내놨다는 말이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는 유로존 위기 속에서 국가 부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었고 긴축 정책과 구제금융 논의가 이어지던 시기였습니다. 심슨은 이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경제난에 시달리는 나라를 인터넷 경매로 비유한 것이었죠. 몇 년 후 실제로 그리스는 IMF와 유럽연합의 지원을 받으며 혹독한 긴축 재정을 시행해야 했습니다. 시청자들은 이 장면을 떠올리며 심슨이 또 한 번 현실을 예견했다고 말했죠. 짧은 자막 한 줄이 이후 유럽 경제를 뒤흔든 실제 사건과 겹쳐지며 다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한 에피소드에서 리사 심슨은 새로운 기술을 시험하기 위해 자신의 의식을 디지털 공간에 업로드합니다. 육체는 현실 세계에 그대로 남아있지만 정신은 빛으로 가득한 가상 공간으로 전송됩니다. 그곳에서 리사는 물리적 제약 없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를 자유롭게 돌아다닙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SF 연출이 아니었습니다. 이 에피소드가 던진 핵심은 이것입니다. 만약 인간의 의식이 데이터가 된다면 우리는 여전히 인간일까? 생각, 기억, 감정이 모두 디지털화되어 현실의 육체를 벗어날 수 있다면 삶과 존재의 기준은 어디에 놓이게 될까요? 심슨은 이 질문을 웃음 뒤에 숨겨 조용히 던졌습니다. 한 에피소드에서는 등장인물이 아이폰을 연상시키는 터치스크린 기기를 사용합니다. 화면에는 벌레 먹은 사과 모양의 로고가 박혀있고 아직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T9 방식의 문자 입력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입력 방식 때문에 계속 오타가 나는 모습까지 보여주죠. 나중에 실제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비슷한 기능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은 이 장면 역시 예언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1997년에 방영된 한 에피소드에서 스프링필드 시장은 TV 인터뷰 도중 프랑스를 공개적으로 조롱합니다. 프랑스인들은 겁쟁이다. 당시에는 그저 심슨 특유의 과장된 농담처럼 보였죠. 하지만 이야기 속에서 이 발언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번집니다. 프랑스 정부가 분노하고 그 보복으로 스프링필드에 핵폭탄이 발사되는 설정이 등장합니다. 폭발은 순식간에 도시를 파괴합니다. 스프링필드는 폐허가 되고 모든 생명체가 사라진 듯 보입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호머 심슨만이 살아남습니다. 우연히 자동차 판매점의 방공호 안에 있었던 그는 기적적으로 폭발을 피하죠. 하지만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축복은 아니었습니다. 도시는 방사능에 노출된 돌연변이들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은 오히려 정상적인 인간인 호머를 위협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비정상이 기준이 된 세상에서 정상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죠. 이 에피소드는 방영 당시 너무 과장된 설정, 말도 안 되는 핵객으로 소비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을 보면 웃기만 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핵무기를 둘러싼 강대국 간 긴장, 중동 지역에 반복되는 무력 충돌, 핵 개발과 핵 재건 선언, 군사동맹과 적대블록의 재편, 이 모든 흐름이 그때 그 만화 속 세계와 겹쳐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에피소드에서는 이미 세상을 떠난 호머의 아버지 아브라함 심슨이 다시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는 육체를 지닌 인간이 아닙니다. 그는 클라우드에 저장된 디지털 복제 의식으로 호머와 대화를 나눕니다. 이 장면은 죽음 이후에도 존재하는 또 다른 형태의 인간, 즉 디지털 불멸이라는 개념을 직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장면들이 방영되었을 당시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이를 과감한 상상력 혹은 과장된 미래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상은 완전히 허구라고만 보기는 어려워졌습니다. 현재 현실에서는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직접 연결하려는 시도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뉴럴링크입니다. 이 회사는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업으로 인간의 뇌에 소형 칩을 이식해 뇌 신호를 컴퓨터와 직접 연결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뉴럴링크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은 단순한 보조 장치가 아닙니다. 일부 공개 발언과 연구 방향을 보면 생각의 전달, 감정과 기억의 기록, 사고 과정의 디지털화 같은 가능성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육체가 소멸하더라도 나라는 정보가 데이터 형태로 남을 수 있다는 상상까지 이어집니다. 사람들이 심슨의 이 장면들을 다시 꺼내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게 가능해진다면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을까? 의식이 데이터가 되고 죽음 이후에도 존재가 이어질 수 있는 세상, 그곳에서 나는 어디까지가 나을까요? 웃으며 보던 만화 속 장면이 지금은 가장 철학적인 질문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이미 시작된 미래의 다면일까요? 기술이 인간을 저장할 수 있게 되는 순간 인간은 무엇으로 남게 될까요? 코인은 예전부터 음모론적인 성향이 강한 분야였습니다. 비트코인 음모론만 해도 한때 수많은 커뮤니티를 들썩이게 했죠. 저 역시 예언, 음모론, 미스터리 같은 걸 좋아하다 보니 국내뿐 아니라 해외 자료까지 찾아보곤 하는데 영상 준비 중 정말 이상한 해외 사이트 하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게시물에는 특정 시간대에만 접속 가능하다는 문구와 함께 여러 개의 사이트 링크가 적혀 있었는데 전부 눌러봐도 연결되지 않더군요. 혹시 정말 특정 시간에만 열리는 사이트라면 그 시간대를 하나하나 찍어보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었고 알람을 맞춰가며 밤낮을 뒤섞어 시도한 끝에 3일 만에 접속에 성공했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뜬 건 초대 코드 입력창. 아무리 입력해도 접속되지 않아 게시물을 올린 사람에게 사전 끝에 코드를 하나 받았고 코드를 넣는 순간 Time is money라는 문구와 함께 여러 개의 이미지가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하나씩 열어보는 순간 정말 세력이라는 게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더군요. 그중 몇 개를 소개해보면 폴리곤에 대한 내용이네요. 2020년 12월 23일에 작성되었고 영문 내용을 해석해보면 이런 문구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올해의 미미했던 성적을 마무리하기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했다. 비트코인 반감기가 끝났으니 역대급 황금기를 만들어줄 것이다. 이 종이를 잘 간직해두길 바란다. 다음엔 더 재밌는 게 온다. 이 날짜 이후 폴리곤 가격을 보면 약 20원에서 2,400원, 무려 12,000%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우연일 수도 있겠죠. 다음 이미지를 클릭해보니 도지코인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2021년 2월 27일에 작성된 것 같은데 문구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최고의 셀럽, 최고의 코인. 우리는 이것을 도지라 부르기로 했다. 수많은 물고기들이 여기에 몰려들 거야. 늦어서는 안 되겠지. 여기서 말하는 최고의 셀럽이 누군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 실제로 도지는 그 시기 40원에서 800원으로 폭등했죠. 다음 이미지도 클릭해보았습니다. 엑시 인피니티에 대한 내용이 2021년 6월 21일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구를 보면 이렇습니다. 준비가 조금 늦어졌네. 전 세계 게이머들에게 환호를 보낸다. 그들이 우리에게 불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리고 실제 시장에서는 4,000원대였던 엑시가 18만원까지 치솟습니다. 약 3,800% 상승. 상장 초기부터 계산하면 16만 %까지 이론상 가능했던 구간이죠. 이쯤 되면 우연이라기엔 너무 많아집니다. 다음 이미지를 클릭하자 나온 건 빅타임. 2023년 10월 18일에 업로드되었죠. 문구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지금부터 PE2를 다시 대세로 만들겠다. 해킹이 무서워서 참여 못하겠다면 빠져도 좋다. 정어리떼가 모이면 즉시 계획을 종료한다. 여기서 정어리떼는 외국 커뮤니티에서 개미 투자자를 비유할 때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빅타임은 약 200원에서 1,000원, 2달 사이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이미지가 있었지만 이미 지나간 내용이었기에 넘기기로 하고 가장 최근에 올라온 마지막 글을 살펴보았습니다. 문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작년에 실망했다는 말을 들었어. 올해는 더 재밌는 것을 준비했다. 여태 붕어가 될 만한 이들이 많을 것이고 우리는 많은 돈을 쓸 것이다. 7,000% 이상 만들겠다. 다시 함께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작성 날짜는 12월 1일. 이전 패턴을 보면 게시물을 올린 뒤 한 달에서 3달 사이에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도 살펴보니 기존에는 거의 거래량도 없던 코인이 최근 한 달 사이 1200% 가까이 상승해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정말 어떤 계획이 존재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조금은 무섭기도 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코인 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무리한 투자로 이어질 행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여기서 말한 대로 7,000%가 오른다고 가정하면 10만원 넣어두면 700만원, 100만원만 넣어두면 7천만원이 되는 수익률인데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지만 코인 시장은 매번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을 해야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리는 만큼 10만원 이하로 넣어두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럼 이제 이번 영상에 나온 사이트에서 발견한 종목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좋아요랑 구독 먼저 눌러주시고요. 제 개인 번호 다들 아시죠? 010-8480-81472 번호로 구독자라고 남겨주시면 이 사이트에 나온 7,000% 이상 오를 수 있는 종목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문자 구독 완료 보내주셔야 제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님이란 거 알고 보내드리니까요. 꼭 댓글 남겨주시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미스터리한 자료와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더 탐색해보면서 재밌는 시리즈로 계속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